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주선아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저는 애터미를 20살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국 나이로 33살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33살이 됐는데 이번 달부터 갑자기 또 만으로 나이를 줄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2살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사실 이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여러분처럼 와서 세미나를 들었었는데요. 이 세미나를 사실 처음에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저희 엄마이신 김경숙 임페리얼님의 소개로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데이 세미나를 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겠다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약 13년이 흘러서 연봉 4억이라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로얄 마스터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애터미라는 개념보다는 뭐 사업적인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써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사실 처음에 저희 엄마가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를 초대했었을 때 그냥 의심하지 않고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원데이 세미나를 와서 들어보니까 회장님이 너무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침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애터미에서 성공한다. 그런 정말 농담이 아닌 농담일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애터미 내가 정말 제대로만 하면 성공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사실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는 저도 이제 미용업계에 종사를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미용업이 사실 제 마음대로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정말 확실한 미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막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를 와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성공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다. 내가 성공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데이 세미나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애터미 좀 해보고 싶어. 나 애터미 사업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랬더니 운전하시다가 말고 저희 엄마가 고개를 뒤로 휙 돌아보시더니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욕을 하셨냐면, 네가 굳이 구태여 왜 애터미를 하려고 하느냐? 너 하고 있는 거나 잘해. 네가 하고 있는 일 꾸준히 잘하면 엄마가 너 유학도 보내줄 거고 나중에 네가 샵 차리고 싶으면 샵도 차려줄 건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스타마스터로서 월 소득이 약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고소득자였습니다. 그런 애터미 성공자인 저희 엄마가 딸인 제가 애터미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정말 절레절레 흔들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나이 어린 딸이 애터미를 한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대요.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걱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딸이 밖에 나가서 혹여나 손가락질은 받지 않을까, 혹여나 상처는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를 뿌리치고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제가 애터미 선택을 한다고 딱 했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울질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미용과 네가 하고 싶어하는 애터미를 양손에 저울질을 해봐라. 네가 양손에 저울질을 해봤었을 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네가 정말 죽을 때까지 노후를 내다봤었을 때 단 1%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후회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고민을 하지 않았거든요.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애터미에서는 미용보다는 더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요. 이 애터미를 선택을 하면서 저는 꿈을 꾸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특목고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부유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다니고 어학연수도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단 한 번도 국제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마음속에 이 마음 한켠에
좀 갈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해외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어학연수라는 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처음으로 꿈을 꾸게 된 게 세계 일주를 꿈꿨어요. 애터미에서 성공만 한다면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면 비즈니스 앤 투어가 가능합니다.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일석이조를 이룰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강하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진짜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서 비즈니스 앤 투어를 꿈꾸겠다.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상황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첫 출근한 날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어떠세요? 미인이고 미남이시죠? 젊으시죠? 제가 첫 출근했던 그 센터의 평균 연령이 약 70세, 80세였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나, 나 발 잘못 들였네. 큰일 났다. 나 괜히 애터미 한다고 했나 봐.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출근한 그 센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되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직대 스폰서이자 저희 막내 외삼촌이신 김사하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저보고 와서 앉아서 강의를 들으래요. 조회를 참석을 하래요. 근데 제 마음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강의를 들어야 되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니 여기 왜 이상해? 사무실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왜 이래? 이랬더니 저희 엄마가 거기 센터는 원래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랬는데 저한테 그날이 정말 운명적인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센터에 첫 출근을 한 날, 그날 특강으로 강사를 모셨는데 그 강사님이 지금의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셨거든요. 와, 저한텐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아시겠죠?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애터미를 해야 하는 이유,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비전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강의를 하시다 말고 저한테 손가락질로 딱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아가씨 몇 살이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20살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임페리얼님이 그때 당시 저한테 근데 여기 왜 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애터미 하려고 왔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 맞습니다.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나는 5.6기, 7.8기, 6.7기 이런 식으로 나는 애터미를 만났는데 아가씨는 인생의 첫 다단계가 애터미라서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 응원 아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애터미를 정말 결정적으로 못을 박았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첫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이제 첫 출근했으니까 여권부터 발급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여권부터 발급받아야 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제 꿈이 뭐라고 했었어요? 세계 일주. 그쵸?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권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 여권도 없이 해외여행을 가겠다라고 제가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딱 회장님 강의 말씀이 맞습니다. 복권도 사지 않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센터에서 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나서 시청에 가서 여권을 발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권을 발급받은 지 딱 3개월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곳을 가봤고요. 처음으로 국제선 비행기도 타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터미 사업을 처음에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 애터미 사업이 저한테 순수하게 정말 쉽게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하고 결단하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저희 사촌 오빠한테도 전화하고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는 다 전화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정말 냉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애터미를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일을 괜히 시작한 걸까?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손가락질 받을 일인가? 이렇게 남들한테 배척을 당할 일인가? 그런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또 다시 이도구 임페리얼님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성공의 8단계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꿈입니다.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꿈꾸고 꿈을 위해서 애터미 선택하신 거 맞죠? 아니세요? 맞아요? 저만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온 거 아니죠? 저도 처음에 진짜 애터미를 시작했었을 때는 막막했다니까요. 꿈이 도대체 뭐지? 인생 시나리오가 도대체 뭐지?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 12년 교육과정을 단 한 번도 결석 없이 출석을 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근상을 받았던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학교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가 바로 꿈이었고 인생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알게 됐고 꿈이라는 걸 꾸게 됐고 목표라는 걸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애터미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꿈을 꾸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외여행을 꿈꿨다고 했잖아요. 세계 일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외여행만 단순하게 꿈꿨으면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꿈을 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때도 꿀 수 있고요. 눈을 떠서도 꿀 수 있고요. 내가 생각만 하면 꿀 수 있는 건 꿈이에요. 목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결단을 어려워하세요. 저울질을 해봐라라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저울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저울질은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애터미를 통해서 이 결단을 하게 됐고 지금 제 인생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결단에서 막혔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지금의 저는 반드시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왜냐? 제가 처음에 애터미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형제라인 리더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따라왔구나. 얼마나 버티겠어? 이 일 힘든데 괜찮겠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결단을 했고 이 결단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단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놓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쉬웠어요. 왜냐? 저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결단이 쉬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명단 작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명단 작성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는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임페리얼 마스터신데
그러면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명단이 다 가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일가친척 명단이란 명단은 저희 엄마가 다 쓰셨어요. 그럼 저는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명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한 분도 안 드세요? 오, 명단이 많으신가 봐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명단이 너무너무 없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현장을 나가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척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르는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애터미에서 홍보 나왔습니다. 혹시 애터미 들어보셨나요? 애터미 제품 써보셨나요? 이 말을요 하루에 정말 수십 군데 이상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명단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단을 파기를 하다 보니까 소개를 받고 또 소개를 받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명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꼭 지금 손 들지 않으신 분들 있을 건데요. 이 명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휴대폰 안에 있는 명단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내가 밖에 나가서 발로 뛰고 만들 수 있는 명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절대 입 밖으로 나 명단 없어서 애터미 사업이 어려워, 못해, 힘들어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명단 작성이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내가 명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품별 명단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별 명단 작성을 하는데요, 이 제품별 명단 작성은 뭐냐면 사람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제품 이름을 나열하고 그 제품 이름 옆에 이 제품을 쓰면 좋을 만한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을. 그렇게 되면요 제품별 명단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명단보다 훨씬 더 많은 명단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 명단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단 작성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초청이에요. 저는 사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명단이 없어서? 아니요. 이게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소비자를 컨택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이 와중에 저를 따라서 애터미 사업을 해보겠다 또는 저를 따라서 애터미를 알아보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아우 아가씨 나이도 어린데 내가 아가씨를 뭘 믿고 따라가,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설명을 하고 누구 한 명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제가 사업적으로 다가가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제품을 쓰려면 알고 써야 되지 않겠냐, 어떤 제품인지 제대로 가서 교육을 받고 들어보고 제품을 써라. 그런 식으로 소비자를 한 명씩 초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회장님 말씀대로 갖다 앉혀만 놓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정말 갖다 앉혀만 놨어요. 앉혀만 놨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뚜껑이 날아가시더라고요. 이거 애터미 사업적으로도 너무너무 괜찮네. 아까 이전에 지금 저희 샤론 로즈 마스터님이 마케팅 설명해 주셨죠? 이 마케팅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나도 오래 걸렸거든요. 진짜 상상하지 못할 그 이상의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초대해서 와서 앉아 계신 소비자들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이 어린 저도 이해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는데 그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초청을 하기도 했었지만 중요한 센터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센터에 초청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해를 시키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겠다. 센터에서 이해를 시키고 충분한 이해가 됐었을 때 세미나로 안내를 하면 내가 조금 더 사업이 수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초청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사업 설명을 제가 무대에서 앞에 단상에서 사업 설명을 한 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요. 왜냐? 제가 센터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 설명을 했는데요, 다 준비를 했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저희 스폰서이신 김사학 단장님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그래요. 야, 우리 이거 사업 설명 연습해보자. 다 같이 앞에서 서서 강의하는 거 연습을 해야지 늘지.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야. 이러시면서 강의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앞에 딱 썼어요. 안녕하세요, 주선아입니다. 지금부터 애터미 사업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회사는 애터미 주식회사입니다 해서 애터미를 딱 쓰고 났는데 그 뒤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강의를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에 서서 발발발발발 떨다가 애터미입니다 이 말하는데 그 뒤로 아무런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멘트도 생각이 안 나고 정말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5분 정도 갈팡질팡 하다가 죄송합니다, 준비해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제가요, 저희 아파트 근처에 대형 문구점이 있었는데 그 문구점에서 백보드랑 마커펜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터미에 대해서 이응도 모르는 저희 고등학생인 저희 동생을 앉혀놓고 야, 너 들어봐? 이래놓고 애터미 회사가 어떤 회사야 이러면서 회사, 제품, 마케팅, 비전을 막 달달달달달달 설명을 했어요. 저희 동생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 동생이 앉아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거 이거를 타이머를 재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사업 설명을 연습을 할 때 2시간짜리, 1시간 30분짜리, 1시간짜리, 50분짜리, 40분짜리, 30분짜리, 20분짜리, 10분짜리, 5분짜리 분 단위로 나눠서 전 연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 하나 소비자를 컨택을 하거나 사업자를 컨택을 하는데 나 바빠요, 시간 5분밖에 없어요, 5분 안에 설명하세요 이러시는 분들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 애터미를 정말 혹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애터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사업 설명을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키포인트만 딱 끄집어내서 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혹할 수 있게. 그게 연습이 되면요, 누구든 컨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요, 밤낮으로 집에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앞에서 사업 설명 좀 해봐 라고 하면요, 여유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이제 막 여유도 생기고 농담도 하고 그런 정도까지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 5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비자한테 애터미 사업 설명을 막 했어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분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저한테 계속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뭔데요? 본인이 계속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내 말에 혹해서 집중을 해서 이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잊고 있을 만큼, 잊어버릴 만큼 그런 식으로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되면요, 애터미 사업 너무 쉬워져요. 근데 그게 연습이 되지 않고 숙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사업 설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4 용지 한 장에 내가 알고 있는 회사, 제품, 마케팅, 비전 내용을 모두 다 적으세요. 그리고 형광펜을 들고 밑줄을 긋기 시작을 하세요.
밑줄을 그으면서 내가 이 내용은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될 내용들을 옆에 A4 용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옮기시는 거예요. 계속 옆으로 계속 옮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다 보면요, 나중에 5분, 10분, 20분, 30분, 40분 이런 식의 분 단위로 된 사업 설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사업 설명. 이것만 준비를 잘 하시면요, 그 뒤부터는 너무 일이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후속 관리가 저는 애터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장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후속 관리만 잘하면요, 애터미 사업이 아마 8할은 저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소비자를 만날 때 제발 빈손으로 가지 마라. 빈손으로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 애터미에 아라비카 커피 종류별로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이번에 제로 슈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커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커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저는 초창기 때 애터미에서 심층수도 없었고 종이컵도 없었고 커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형 마트에서 그걸 사다가요, 한여름에는 얼음 가득 채워서 커피포트에, 그 보온병에다가 얼음 가득 채워가지고 소비자들 만나면서 전달을 하고, 시원하게 커피 한 잔씩 드세요 하면서 따라드리고, 어느 날은 추울 때는 뜨끈하게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따라드리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활용을 했던 팁이 있어요. 제가 관리했던 고객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제가 방문을 했는데, 보험을 영업을 하시러 오신 분이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습니다, 이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저희 고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업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두 손으로 뭔가 들고 올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맨날 얻어먹으러 올 생각만 하지? 이 멘트를 딱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캐치를 했던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바리바리 무겁게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그게 너무나도 큰 고객의 마음을 산 거예요. 고객들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 것도 저한테 소개시켜 주고요, 한 개 살 것도 2개 사주고요, 2개 살 거 4개 사주더라고요. 그게 고객의,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후속 관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 고객들을 관리를 하는데 고객관리 노트라는 거를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저희 모바일 앱으로 출시된 거 아시죠? 애터미 데일리 앱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시면요, 애터미 사업이 후속 관리가 어렵다라는 말은요, 정말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을 만큼 쉬워질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상담. 저는 상담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담이 어떤 상담이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상담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어렵거나 머리가 어려우면요, 사업을 하는데 진전이 없어요. 속도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은 일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사업하지 마시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Cool head, warm heart라고 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고 따뜻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사업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머리도 냉정하고 마음도 냉정해요.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주변에? 머리도 엄청 냉정한데 마음은 더 냉정해요. 그래서 무 자르듯이 아니면 똑똑똑똑 자르시는 분들 주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 자르듯이 뚝뚝 자르다 보면요, 결국은 그 사람 마음에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요, 계속 복제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 복제가 되질 않고요, 여기서 뚝 끊겨요. 그러면 나한테는 남는 거는 없습니다. 이 성공의 8단계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반복이. 듀플리케이션을 해야 돼요.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 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복제를 시키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이 간절한 마음도 복제를 시켜야 되고, 이런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와 같은 본사에서 주관하는 이런 시스템에도 반드시
복제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센터 출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제는 바로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나만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 내 소비자도 함께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복제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면요, 모두가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외갓집 식구들이 수년 전에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다 로얄 마스터에 승급을 해서요, 크라운 마스터에 승급을 해서요, 본사에서 애터미 회사에서 보내주는 로얄 마스터 크루즈 여행에 다 같이 갔어요. 그 숫자가 외갓집 식구가 저희 다 합쳐서 총 5코드였고요. 약 20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저는 애터미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해서 또는 어느 집안이 사업을 해서 다 같이 유럽 크루즈를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애터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거는 사실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애터미 사업,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가 지불은 당연한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한 대가 지불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대가 지불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때문에라고 말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저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성공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성공하기 위한 대가 지불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을 없애버리는구나. 아,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 저는 이렇게 정말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남들과 다른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의 다른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반대로 볼 수 있는 걸 내가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1%의 어떤 것만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다면요,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애터미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내가 이 1%의 어떤 것을 다르게 가져서 1%의 그 확신을 가지고 애터미를 한다면 저는 이 애터미는 반드시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거지만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도 승승장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의 꿈이 있어서 오셨고 애터미의 목표가 있으셔서 오셨고 애터미를 통해서 결단을 하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신다면요, 저는 임페리얼이라는 정상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페리얼이라는 정상 오르고 싶지 않으세요? 오르고 싶으시죠? 오를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내 안에서 꿈을 확실하게 꾸시고 결단을 확실하게 하셔서 그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지금 임페리얼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이 임페리얼들님들처럼, 그리고 무대 단상에서 인사하시는 리더님들처럼 정말 이 멋진 단상에서 다 함께 설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